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추심을 그대로 받으시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자 잠깐만요, 이분 개인회생 신청했으니까 독촉하지 마세요, 이렇게 미리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회생이 다비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금지 명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신 효과가 바로 이 금지 명령인데요. 금지 명령이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지 명령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르면 이 금지 명령은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추심 행위를 막아주는 임시적인 보호장치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면 보통 개시 결정까지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추심을 그대로 받으시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자 잠깐만요, 이분 개인회생 신청했으니까 독촉하지 마세요, 이렇게 미리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금지되는 걸까요? 자, 첫째, 채권자들의 전화, 문자, 방문 등 모든 독촉 행위가 금지되고요. 둘째, 급여 압류나 예금 압류와 같은 강제 집행도 못하게 됩니다. 셋째,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생활 필수품에 빨간 딱지 붙이는 것도 안 됩니다. 특히 직장인들한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금지 명령이 나오면 월급 압류도 못하게 됩니다. 법원이 이렇게 금지 명령을 하는 이유는요. 법원은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개인회생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금지 명령 받으면 끝, 이제 다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지 명령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보호 조치일 뿐이에요. 개인회생 신청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개시 결정을 받아야 실제로 절차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금지 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법원 실무준칙 제403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 명령이 기각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최근 1년 이내에 채무가 전체 채무의 60% 이상인 경우, 둘째, 개인회생 재신청자인 경우, 셋째, 도박이나 사치성 소비로 인한 채무가 많은 경우, 그리고 네 번째, 변제 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지 명령이 기각됐다고 해서 개인회생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금지 명령과 개인회생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광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금지 명령이 기각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관할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광주 시민들은 개인회생을 못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지 명령 없이도 개인회생은 얼마든지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금지 명령이 기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자, 첫째는 채권자들의 연락을 무조건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개인회생 신청 사실과 사건 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게 되면 추심을 자제하거든요. 어차피 개인회생 인가가 되면 그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자, 둘째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금지 명령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카드 매출금 압류 때문에 영업이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금지 명령을 다시 신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제출하세요. 금지 명령은 없더라도 개시 결정을 빨리 받으면 그때부터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영업자분들 중에는 특별히 더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금지 명령이 없으면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나 카드 매출금이 압류당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거래 대금 결제 방식을 현금으로 바꾸시거나 다른 통장을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금지 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법적 절차가 중단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미 시작된 부동산 경매나 임대차 보증 반환 소송 같은 건 계속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중지 명령이라는 걸 신청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금지 명령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남용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개인회생할 생각은 없으면서 독촉만 피하려고 금지 명령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금지 명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사무실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